네, 오늘은 교재 185페이지 약정해제권 두 번째 부분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대금 지급 시기와 관련된 계약 해제는 이행의 착수 시점까지만 해제를 할 수 있다. 이행의 착수 이전에만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행의 착수 시점은 언제냐? 중도금 지급 시기를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도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중도금 지급 시기를 임의로 매수인이 앞당겨서 중도금을 지급해서 이행의 착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랬죠. 특히 부동산 매매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 우리 줌으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한 부분에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52-2번 사례입니다. 갑은 을에게 토지를 매도했는데 매도 후 그 토지 일대가 고도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토지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갑은 매매 대금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을은 일방적으로 매도인을 찾아와서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갑이 이를 거부하자 을은 중도금을 공탁했습니다. 이에 갑도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했습니다. 자, 계약은 해제됐는가요? 민법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는 그 당사자는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을 것이고 또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는 이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 행위를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계약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 정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하에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해서 은행도 의무를 교부한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거나 매도인이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의 지급 시점을 이행에 착수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 시점은 특정되어야 되지, 단순히 매수인이 의무이행 촉구하거나 의무이행을 거절해서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았다고 해서 계약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의 일부가 완전히 이행돼야 된다는 거죠. 거의 중도금이 서로 교부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 요청을 했고,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한 경우죠.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공탁해서 해제권을 행사했습니다. 중도금의 지급 시점은 매도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시가 상승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거나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의 변경 요청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기 전의 이행 착수,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시점, 원래 약정된 지급기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 즉 이행기 전에 이행의 착수가 허용돼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사정이 인정 안 된다면 매도인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 대부분 판례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아주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매도인이 고도 제한 지구가 완화되면서 해제되면서 그 토지의 가격이 주 단위로 계속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여러 차례 2차, 3차 매수인이 계속 나오고 매도인은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계약을 해제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매도인 쪽의 나쁜 상황이 있었던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중도금 지급 시기를 정하고 그 이후에 매매 대금의 상승만으로는 매매 계약의 기초 사실관계가 변경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행 기전의 이행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간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했다면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사실관계에서는 매도인의 그 구체적인 매매 행태, 시가 상승을 이용한 여러 가지 수차례에 걸친 계약 해제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을 여러 차례 반복한 나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중도금 지급을 특별히 허용한 그런 판례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판례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원칙은 아니지만 이 판례 이후에서 현재 요즘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에서는 반드시 이런 특약사항을 달게 합니다.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중도금 지급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특약사항을 지금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법정 해제권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약정 해제권이라고 봤는데 약정 해제권이 계약금에 관한 부분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해제권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계약금 포기와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 매매 계약에서 이 부분은 대부분의 계약에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에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 해제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법정 해제권은 이행, 거절,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약정된 기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지체에도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행 불능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든지 아니면은 타인의 권리 매매인데 그 타인의 권리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확정됐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 다른 상대방은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계약을. 예. 자, 그런데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최고를 해야 됩니다. 최고. 독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법정 해제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53-1 사례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했지만은 당금 1억 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과 을은 구두로 매매 대금을 3억 원으로 정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은 구두 합의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매매 대금 2억 원을 주장하면서 당금 1억 원을 지급할 때니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증액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는데도 갑은 조사 과정에서 계속 증액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갑은 증액된 매매 계약, 즉 3억 원으로 할 테니까 2억 원을 지급할 테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을은 이미 네가 이행을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행 거절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계약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 게 맞을까요? 채무자가 이행기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행지체가 있고 다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채권자는 채무자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의 경우에 쌍무계약이죠. 보통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는 자기의 반대 채무도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해야만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되는데 최고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자기의 채무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됩니다. 쌍무계약의 경우에. 그런데 이때는 이행의 준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단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혹은 정기행위, 정기적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난 경우 계속해서 몇 차례의 시기에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런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다시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후 최고해야 되고 그래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경제적 권부 해제로서 유효하고 그 기간의 경과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소재기를 하면서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뒤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계약 해제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이행, 지체, 최고, 상당한 기간, 해제, 의사표시 이런 순서로 가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해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 최고서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때까지 이행 안 하면은 이때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라는 거. 다시 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네. 그런 경우는 정지적 권부 해제로서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는 갑이 증액된 새로운 매매 계약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 있다면 이전의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증액된 잔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을은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이나 그 대공을 하고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행 거절을 가지고 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사례는 이행 불능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갑은 을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신축할 예정인 상가 건물의 하나의 점포에 관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지명수배를 받게 됐고 막대한 부채를 지고 채권자들의 추적을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해버렸습니다. 이에 갑은 을이 상가 점포를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채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보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다만 상가 점포 부분은 건물은 토지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점포 부분은 토지의 지분도 있게 되죠. 그래서 점포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없지만은 토지의 지분은 있을 수 있으니까 토지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상가 점포 하나의 분양계약에 토지 지분과 건물 공용 부분, 건물 전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 부분은 이행 불능이 됐고 토지 지분은 을이 이미 매수한 상태니까 그 부분 일부를 일부의 이행 불능으로 보고 매매 계약을 이행해라 라고 한 것이죠. 자, 이런 일부의 이행 불능의 경우에 계약 해지 표시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느냐? 상대방 채무가 그의 기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또 퇴거할 필요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채무이행은 전부 불능으로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해서 계약 전부를 해지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가름하는 전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거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부 이행 불능 그리고 일부 해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행 불능의 판단은 절대적 물리적 불능뿐만 아니라 거래관념상 채무자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 토지와 지상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죠. 장래에 건축될 집합 건물의 인상간의 특정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 대해서 부담하는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상가 총 면적 중 분양 점포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의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분양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다면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은 그 이행만으로는 최초의 분양계약 당시 목적했던 의혹했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됐다. 그래서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채무는 전부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가분을에 대해서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만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지난번 줌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의 약정 해제의 의미 그리고 이번 시간에 법정 해제와 관련된 부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